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장들이 하나둘 지명되고는 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은 기한 내 완료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른 나라가 영국과 중국 두 곳에 불과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예 기간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강경한 반응 속에 캐나다가 디지털세 도입을 결국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오는 21일까지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상황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서한 발송을 예고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예산안 지지연설 그리고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달아 모든 나라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관세안을 통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7일에도 원하는 대로 관세를 결정하겠다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면서 주변국들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 직후 캐나다가 디지털세로 불리는 3%의 세금 부과 방안을 전격 철회하는 등 미국 주도로 상황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교역국의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유예한 뒤에 발표한 뒤에 하루 만에 10%로 다시 낮추고 석 달 만에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중국 외에 이렇다 할 협상 결과를 내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합의도 실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난 제네바 합의 당시에 중국의 히토류 수출 등 협정 이행을 확인한 것에 그쳤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콧 베서드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소규모 무역 대상 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서한 발송의 가능성을 이미 시사해왔습니다. 관세 영향을 두고 월가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물리적인 시한이 임박한 점,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하다는 가정을 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여전히 40%로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한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경우도 첫 협상을 가진 게 지난주입니다. 기한 내에 각국과의 협상이 과연 순조로울 것인지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사실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워싱턴 DC를 찾아 연달아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은 국가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눈여겨볼 부분들은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주요 내각 인사들의 발언에서 일종의 온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은 협상이 주요 10개국에 대해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 시한을 9월 1일까지로 조금 연장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산트 장관은 발언대로 교역 비중이 적은 나라, 즉 200개 국가 가운데 일부를 그룹으로 묶어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선별적인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당초 가장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던 인도는 철강과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에서 가장 비협조적인 국가로 분류되면서 관세 부과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도 현재 변수입니다. 일본도 전체 GDP의 10%를 의존하는 자동차 수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대를 사고도 미국 차는 사주지 않아서 불공평하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 양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 미국 측과의 협상 라인을 구축했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측도 미국 측의 관세 협상 시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측의 기술적인 협의에 집중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상부가 다음 달 반도체와 의약품, 광물 등에 대한 미 무역법에 따른 국가 안보 위반 품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전망입니다. 현재 상호관세 수준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민감한 품목이 남게 되면서 물리적인 시한과 각국 이해관계를 조기에 매듭짓기는 점점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세라는 게 자국 기업들에 대한 감세하고 맞물려서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4일 이전에 감세안을 처리하겠다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마음이 급한 트럼프가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비난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협상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와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미 예산 합의가 현재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예산안은 하루 전 미 상원에서 51대 49로 본격 표결을 위한 첫 관문만 겨우 통과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시행한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확정하되 이 메디케이드로 불리는 복지 예산 수급자를 10년간 1,200만 명 줄여서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8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면 협상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비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버드 룰에 따라서 본래 포함할 수 없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까지 안건에 담았는데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 갈등을 더욱 부르는 격이 됐습니다. 초당적인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3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후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조기에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